장례식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환절기 때마다 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후의 문자입니다. 누구의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평소 연락도 없다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라면 조문을 안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근데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전태께서 세는지도 모르고 주무시다가.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으셨다면서. 얼마나 되셨나? 그를 누구라고 하시죠? 호상이네 호상. 아유, 그럼. 또 더 살아봐야 뭐 자식들 눈치나 보이지. 그만하면 호상이야, 호상.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잘 돌아가셨지 뭐. 다들 호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상하지 마라 이놈들아. 뭐가 잘 죽었다는 게? 아니, 어르신.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잘 죽은 게 어딨어? 늙어서 죽으면 다 오상이야. 미친놈들. 이 호상 무슨 호상. 뭐야? 사람들이 놀더러 호상이란다 호상. 잘 죽었던데 썩을 놈. 어떠셨어요? 조문객들은 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듣는 상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고인의 나이가 어찌됐든 어떻게 돌아가셨든 상주들에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호상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는데 다시는 못 보는데 그게 어떻게 호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 절차대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조부조모상은 가야 하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주란 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입니다. 친구의 조부상이라면 친구도 상주가 아닙니다. 고인의 손자이기 때문에 친구도 조문객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위로해 주러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빙부, 빙모상은 가야 하나요? 빙부, 빙모는 장인, 장모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빙부, 빙도상도 부모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조의금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빙부상이라면 부친상이라 생각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3. 복장. 가급적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검은 넥타이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넥타이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냥 깔끔하고 정돈되게 입으면 됩니다. 가끔 조의를 표할 때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돌려놓으시고 절할 때 주머니에서 빠질 수 있으니 밖에 잠시 두고 조의를 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조의금 및 방명록. 조의금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주 입장에서는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메시지가 카톡으로 오고 상주의 계좌가 떠서 바로 입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조의금함에 넣는 것보다 상주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의금함에 넣으면 공동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 나중에 분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의금함에 현금으로 넣든 아니면 상주에게 계좌로 넣든 간에 반드시 방명록에는 이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5. 영정 및 상주에게 인사. 영정 앞에 서서 국화가 있다면 국화 하나를 뽑아 단상 위에 넣고 향이 있다면 향 하나를 촛불에 붙여 향단지에 꽂히면 됩니다. 단, 향에 불이 붙었을 때 입으로 끄면 안 되고 손으로 흔들어 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혼을 불어서 쫓아낸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단체로 조문을 할 때는 연장자가 왼쪽에 서고 아랫사람이 오른쪽에 섭니다. 영정 앞에서 절은 2번 반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절을 하지 말고 옆 사람들이 절이 끝날 때까지 묵념을 하시면 됩니다. 영정 앞에서의 예가 끝나시면 상주를 마주보며 맞절을 합니다. 절은 한 번만 합니다. 절이 끝나고 마주보면서 얼마나 상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상주와의 관계 때문에 웃거나 큰 소리를 내면 큰 실례입니다. 궁금한 얘기들은 식당에서 하면 됩니다. 6. 퇴장 후 식사. 상주들이 안내한 곳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상주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잘 차려주십니다. 음료나 주류 또는 반찬이 필요할 때 이모님 여기요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그냥 손을 들거나 아니면 조용히 직접 움직여 가져오시거나 요청하면 됩니다. 혼자 방문했을 때는 식사를 얼른 하고 일어나서 떠나시는 게 상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상주는 조의객들에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 앞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상주께 폐를 끼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경우는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되니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동영상처럼 고인에 대해 호상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주에게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100살 가까이 사시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핵가족화되어 자녀들도 많지 않고 상주의 고인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시간. 장례식장에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1시간 정도면 적당합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바쁜 시간에는 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입관 시간을 미리 알려줍니다. 가급적 입관 시간을 피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갔는데 상주의 얼굴을 볼 시간이 적어집니다. 보통 오전 10시 이전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주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밤새고 이런 것 없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밥도 잘 못 얻어 먹습니다. 8. 떠날 때 상주에게 잘 모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위로의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절은 숫자 0과 같습니다. 지킬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관혼상제의 경우 나서지만 않으면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입니다. 혹시 그 외 장례식 예절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